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핵협의 그룹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이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는 데 이어 일본과 북한도 고위급 대면 외교를 추진하고 있어 한반도 주변에서 복잡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간 핵협의 그룹 NCG 첫 회의가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즈음한 이달 하순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정상 간 워싱턴 선언 합의 후 3개월 만에 후속 조치입니다. NCG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양국 간에 신설하기로 한 상설 협의체입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첫 회의 일정과 관련한 실무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 언론들이 5일 보도했습니다. 당초 차관보급 협의체로 합의된 핵협의 그룹은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나서는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돼 미국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한국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1차장이 회의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캠벨 조정관은 한 달 반 정도 뒤 한국에서 만나길 기대한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문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으로 갈등이 깊어진 한국과 중국은 고위급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최영삼 한국 외교부 차관보가 4일 베이징 중국 외교부에서 차관급인 순웨이둥 외교부 부부장과 차관보급인 룽룽 외교부 부장 조리를 잇따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보는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고 중국 외교부는 최근 양국 관계의 악화 책임을 한국 탓으로 돌렸던 태도를 바꿔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미묘한 변화가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 이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곧 중국을 방문하는 등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롭게 조성된 대화 무드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큰 방향에서는 한중 간의 불필요한 갈등도 좀 방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위층의 소통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기본적인 방향은 설정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차에 미국이 중국하고 이렇게 대화 무드로 돌아서니까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계기로 삼아서 진행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편 북한과 일본도 미한일대 북중러라는 한반도를 둘러싼 진영 구도를 넘어 고위급 대면 외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참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대립 구도는 과거 냉전 체제와 달리 경쟁과 협력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주변에서도 제한적이지만 진역을 넘어선 외교 행위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감시 시스템 등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으로부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종합 보고서를 받은 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갖고 오염수의 안전성을 국내외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양국 정상은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후 약 2달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부는 이 기간에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했던 로켓에 탑재됐던 위성체 만리경 1호를 분석한 결과 수준이 매우 조악해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36일간 탐색과 인양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잔해물 다수를 인양했다면서 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해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가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정찰 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미뤄 북한의 만리경 1호는 군용 정찰 위성의 최소 조건인 해상도 1m급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참은 또 북한 우주 발사체가 서해에 추락한 지난 5월 31일 시작한 잔해물 탐색과 인양 작전을 이날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에 이어 3주기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한국국가보훈부는 5일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을 열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와 박민식 보훈부 장관 등 100여 명은 백 장군을 포함한 호국 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높이 4.2m 규모의 동상은 한국 국민의 성금과 국비로 제작됐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한국을 구한 호국의 별인 백선엽 장군의 희생과 헌신을 많은 분이 기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동상 제막식에 이어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된 백선엽 장군 3주기 추모식에는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 폴 러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역대 육군 참모총장과 국군 장병 등 10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튀르키예 등 주한 19개국 무관단이 앞으로 매년 제2연평해전 기념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한 무관단은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2연평해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이렇게 밝혔다고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무관단 단장인 샤밈 이슬람 방글라데시 공군 준장은 국가는 다르지만 제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것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무관단에는 방글라데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콜롬비아, 멕시코, 튀르키예 등 19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